청계천에서부터 그린을 어떻게 끌고 왔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이어그램 겸 렌더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합니다. 뭔가 정형적이지 않은 건축물에 이런 디테일에 대한 섹션 다이어그램을 넣은 거는 되게 멋진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피지컬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새로 살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꽤 그럴싸하게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3D 다이어그램 렌더링을 통해서 공간 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듀얼 커넥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다이어그램 같습니다. 이게 심지어 원래는 볼륨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실제로 건물을 자른 거예요. 그때 오른쪽에 긴 단면 보이는. 해외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건축학도시라면 회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시고 직접 지원이라도 먼저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직접 사이트 들어가 보고 지원해보고 안 해보고랑 그냥 말만 가고 싶다는 너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자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저는 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학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서비스, 상품 등을 DTTV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유튜브 정보란 링크로 간단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주제와 형식에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학사를 하고 한양대학교 석사를 하다가 지금은 MVRDB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영웅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XN에 붙어가지고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는 1980년대 후반에 설립한 닐슨이라는 회사가 이름이 바뀌어서 3XN이 된 겁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해 있고 BIG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훌륭한 설계사무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의 설계 많이 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영웅님 인터뷰를 MVRDB 합격이자 이제 3XN 합격 포폴을 소개를 했는데 앞쪽에 음성이 날아가서 제가 방금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상 뒷부분은 날아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직접 인터뷰한 영상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폴 제목은 스파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서라는 게 저자라는 뜻이죠. 거기 앞에 스페이스, 공간을 기록하는 저자 이런 식으로 SP하고 어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원고지에 이런 식으로 도면을 합성한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굉장히 어두운 색상의 포폴 커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내가 지원한 회사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좀 더 신뢰감을 주는 포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1번부터 8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CV, 프로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하우스 파빌리온, 그리고 아더웍스, 설계사무소 일할 때 작업했던 프로페셔널 웍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무디자인 워크샵에 참가해서 그 작품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무디자인 워크샵이 4박 5일 동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여기에 올라간 렌더링이나 다이어그램을 만들진 못하고 한 번 더 리터칭을 해서 올려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졸업작품 할 때 찍었던 프로필 사진이고요. 네, 아이스하키를 중학교 때까지는 선수 생활을 거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취미로도 지금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릴 적 잠깐 해외에서 몇 달간 살았던 적도 있고 교육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플루언트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진행했었던 우하우스 건국대학교 파빌리온 때 팀 리더로 일하셨던 거, 그게 이제 노들섬에서 했었는데 서울 아키텍처 페스티벌이랑 묶여서 같이 이렇게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 디자인 워크숍 했던 거랑 YAC에서 어너블 멘션한 거, 그리고 YAC에서 또 한 번 파이널리스트 멘션된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4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고요. 참고로 건국대학교는 건축학과가 4년제입니다. 졸작 비슷하게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이런 식으로 파사드를 비롯해서 이 건축물 전체를 디자인한 겁니다. 천에 주름진 것을 형상화하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고요. 동대문 디자인 허브 DDH라고 하고 개인 프로젝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할 때 렌더링할 부분 외에는 이렇게 사진을 직접 찍어가지고 그 현장 상황에 맞게 태양빛 각도 조절해가지고 마치 진짜 거기서 있는 것처럼 렌더링을 해놨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인 신평화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옆에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사이트로 잡은 이유가 친구랑 청계천로를 걷고 있다가 뭔가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쪽은 뭔가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많은데 이 다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낙후된 시설들이 막 나오고 여기는 뭐 이제 공구상가들 많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여기를 사이트로 잡았다고 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있고 쇼핑센터의 메카죠. 여기 이런 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패션과 관련된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패션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컨셉에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청계천에 있는 그린, 이 녹색의 자연을 갖다가 이 건물로 끌어오는데 지하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끌어올라가는 그런 거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프로그램 디벨롭먼트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린을 갖다가 올리는 이런 식의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청계천에서부터 그린을 어떻게 끌고 왔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린이 어떤 식으로 중정을 통해서 올라가고 썬큰을 통해서 올라가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매스 디벨롭먼트도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축물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보면 파사드 앞쪽으로 빠져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린 런웨이에서 오픈 스트리트, 그리고 그린 갤러리, 로우라인 파크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이어그램 겸 렌더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동선들을 볼 수가 있고요. 패션 갤러리, 루프탑 가든, F&B 이런 식으로 다 패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옷에 이제 주름진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주름진 모습이 여기 있고요. 앞쪽에 큼지막하게 파사드가 있고, 여기는 런웨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런웨이 없는 동안에 그냥 라운지처럼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섹션 디테일을 만들어 놨는데 뭔가 전형적이지 않은 건축물에 이런 디테일에 대한 섹션 다이어그램을 넣은 거는 되게 멋진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멋지게 디테일에 대해서 나름 공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평면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하 1층부터 1층, 2층 올라갈 때까지 어떤 식으로 여기 보이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린이 어떻게 끌고 와서 올라가는지 보이드 형태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곡면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 평면도에 곡선들이 많은데 도면 칠 때 되게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섹션, 아래쪽은 그 섹션이랑 동일한 모습을 앞에서 봤을 때죠. 그 인면도의 렌더링을 그대로 배치해 놓은 모습이고, 이 역시 어떻게 이렇게 뚫려서 연결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피지컬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세로 살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꽤 그럴싸하게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쪽에 그 주름짐 형상을 그냥 3D 프린팅해서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안쪽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꽤 스마트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느낌 있는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배치한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또 느낌 있는 스케치를 조그맣게 이렇게 배치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YAC 공모전에서 파이널리스트 멘션까지 됐었던 작품이고요. 참고로 아래쪽에 줄이 심사위원이 어떤 회사에서 나와서 심사를 했는지 쓰여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 디자인 워크샵 SW를 할 때 멘토였던 분께서 포트폴리오를 피드백해주는 분도 있었나 봐요. 그분이 피드백할 때 어떤 분이 심사인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달아놨더니 꽤나 있어 보이죠? 이거 되게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분이 멘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 Between Covered and Non-Covered라고 해가지고 팀 프로젝트였는데 팀 리더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이 팀 리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하우스에서도 그렇고. 컨셉 디벨롭먼트, 썬큰 쉐입 아이디어 이런 일들을 본인이 했다라고 기입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쉐입이 참 예쁘죠. 이따 뒤에서 보게 될 SW도 이거랑 좀 비슷한 형상인데, 이분이 이 당시에 좋아하셨던 형상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이트가 시와 오아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집트 서부 사막에 위치해 있는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비가 뭐 거의 안 온대요. 근데 한 번 오면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 위에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썬큰을 파고 보이드를 연결함으로써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복사율이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에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대 주거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전통적 건축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덮인 공간이랑 덮여있지 않은 드러난 공간 사이에 전환적인 관계를 탐구한다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Between Covered and Non-Covered인 겁니다.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렌더링, 시각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재미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꽤 그럴싸하게 멋지게 렌더링이 됐죠. 이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였던 흙바닥 사진으로부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렌더링 이미지를 만든 거고, 이런 자연물도 합성을 한 거고, 무엇보다 계단 타고 내려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또한 이미지 편집으로 깎아냈다고 합니다. 장인정신이 아니면 쉽지 않은 질감 표현도 참 사실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공들여서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 페이지를 좀 빡세게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이 평면도 또한 포트폴리오에서 한 페이지를 차지했는데요. 스카이라이트가 된다라는 표시가 있고, 비가 오면 한번 무너지고 이런데요. 그럴 때 이렇게 복구해야 한 것들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레지덴셜 에어리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상반되는 느낌인데 되게 정갈하고 깔끔하고 첨단의 이런 딱딱 껴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갤러리라고 하고요. 버스킹 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큰 대강당도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위에 유리나 이런 걸로 막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뚫려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연광이 들어오고 이게 환기가 잘 되는 이런 공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렌더링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뭐 포토샵 합성도 뭔가 콜라주 느낌 나면서도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드론 테마파크라고 해서 사무 디자인 워크숍입니다. SEW고요. 사무 설계 들어가려면 SEW 꼭 해야 되죠. 드론 테마파크 바로 앞에서 봤던 프로젝트하고 뭔가 쉐입이 비슷하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가상으로 제공해 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긴 걸 딱 주고 주소지가 어디고 여기가 뭐 면목동에 어디고 뭐 건대 앞에 어디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딱 준대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이트지만 어딘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공원이 있더라도 뭔가 이름 있는 공원이지만 여기서 그냥 공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상의 대지를 던져준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설계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사이트 분석이라든지 컨셉이 아니라 드론 분석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아무래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이렇게 3D로 흩뿌려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맨 아래 부분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드론이 움직이고 경기도 하고 실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험 존이 아래쪽에 있고 드론을 제작하는 공장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위로 날리고 해보면서 테스트하는 부스가 있는 거고 팩토리 테스팅 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스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이싱 존까지 이렇게 배치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여기 이런 쉐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기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박스로 배치를 한 다음에 시티파크하고 워터사이드 에어리어를 연결하는 동선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빼가지고 좀 더 경험을 길게 하기 위한 쉐입 형태라고 합니다. 익스피리언스 발코니를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어그램에 표현되는 것들이 드론 경험하는 부스도 있고요. 드론 제작하는 팩토리도 있고요. 테스트 부스와 레이싱 존까지 그리고 레이싱 존을 볼 수 있는 어디언스 시트까지 이렇게 준비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가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공장 공간을 어떻게 사람들이 오게끔 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재미난 레이싱 에어리어를 배치하고 드론을 조립하고 판매하는 시설을 넣음으로써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뭔가 도면 여러 장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3D 다이어그램 렌더링을 통해서 공간 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비주얼 커넥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다이어그램 같습니다. 시티파크에서부터 워터사이드 에어리어 갈 때까지 이렇게 뿅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드론 세일즈 스페이스, 조립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충전 아파트 지금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살고 있기도 하고요. 엄청 낡은 아파트.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충정로에 가시면 거기 엄청 튀게 이게 심지어 원래는 볼륨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옆에 보시면 되게 칼로 자른 듯한 면이 실제로 건물을 자른 거예요. 그때 오른쪽에 긴 단면 보이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게 부지들을 밀어서 넣어야 돼서 이 건물 자체를 자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찾아보면 되게 논문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 충정 아파트 주제도 정해졌어요. 고급화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최대한 유지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사이트 분석이 먼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장수를 할당하기에 별로 없어서 되게 작게 간단하게나 막 6개로 배치를 했고 배치도부터 시작해서 매스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에 내부 뷰까지 이렇게 한 장으로 조금 여기는 조금 알뜰하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닌 이후로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라서 평면도나 배치도 이런 걸 보면 한국 현상 설계를 하고 나니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돈된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여기서도 이런 슬로프들이 이렇게 주위를 돌면서 그게 안에 하나의 건물 인테리어가 되고 앞장의 내부 사진을 보시면 그런 다이나믹 공간들이 생기고 그 뒤쪽에 프랑스 대사관을 교수님께서 어떠한 큰 녹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를 연결시켜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잇는 저 슬로프들이 메인 아이디어였죠. 이제 페이지 수가 많지 않네요. 여기까지가 딱 끝이네요. 네, 딱 3장 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우하우스 네네, 공리의 팀장으로 참여했던 서울 아키텍처 페스티벌이랑 같이 했던 룰섬에서 그때 전시를 했었고 이것도 되게 시공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프로젝트예요, 이거. 아마 이걸 시공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쪽으로 갖고 오는데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옮기는 거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게 분리 해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분리했다가 조립했다가 이게 정말 힘들었었죠. 아, 쉽지 않았겠네요. 이때가 재난에 살다라는 주제였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 저희는 미세먼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해결해주는 어떤 숲을 파빌리온으로서 교현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고, 여기 실제로 파빌리온에 광촉매 도료라는 화학 성분이 발려져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건물에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역할로서 사용이 되는 촉매예요. 이런 숲 형태의 모양을 타내서 안에 들어갔을 때 뭔가 숲 형상화된 공간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공림이라는 게 이렇게 깎아내서 비어있는 숲이라는 뜻이었구나. 네, 비어있는 공기에 닿는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레이어링을 한 거고요. 그때 코로나 때여서 각자 학교에서 전시를 하고 10개인가 뽑아서 이렇게 옮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하단의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게 이렇게 뭐 3-4개 결합되면 버스 정류장이 되고, 뭐 여러 개 경장 결합되면 뭐 광장이 없던 파빌리온의 쉼터가 되고, 이런 확장성을 되게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게 돼요. 이게 육각형이었구나. 네네네. 이게 여러 모듈로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산타나 데이터 센터라고 하네요. IC에서 어너러블 멘션 수상했던 거고, 그때 튜터의 조언으로 이제 회사들이 들어갈 때 이게 해설. 이거는 이제 한 장으로 들어가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는 장이어서 그냥 이미지 강하게 3장 넣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넣었던 장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는 이탈리아의 한 고원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열이 너무 발생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열복도, 냉복도가 필요를 해서 외부에 있는 바람들을 받아서 지하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아트리움 광객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광객석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경사각이 이런 바람들을 지하 내부로 다시 끌어들이고, 그게 데이터 센터에 열도 식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요 도면이 그 제 첫 표지에 있는 도면이에요. 이거요? 네, 여기, 네, 그 도면이 여기입니다. 졸작이 이거였구나. 네네, 졸작을 되게 옛날에 한 저 3학년 끝나자마자 졸작을 해서 퀄리티가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졸작은 그래도 넣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작게나마 이렇게 이미지. 네, 이것도 제가 아이스하키를 하다 보니까 아이스링크장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지하에 아이스링크장이 있고 위쪽에는 호텔도 있는 그런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야, 이 졸작도 진짜 한 페이지 넣으셨네. 이거는 액티비티라고 설계 이외의 것들이신 것 같아요. 뭐 건국대에 뜨여 있는 셀프 메이킹이라는 소모임도 했었고, 회장을 하면서 그때 1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밑에는 위키워크 했었던 전시, 커먼그라운드가 보이죠. 거기서 했고, 오른쪽은 이제 아카시아 스튜던트 잠보리 했던 그런 것들을 넣어. 이거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하셨던 것들이죠? 네네, 회사 다니면서 참여했던 프로젝트랑 그때 제가 만들었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 장씩 해서 넣었고, 테른 도서관은 2등도 수상을 한번 했었고, 나머지는 현대 수상 도시 뭐 이런 좀 실험적인 프로젝트도 진행을 같이 했었고. 오,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블랙이네요, 그냥. 네네, 그냥 블랙. 저는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뭔가 깔끔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소개 너무 잘 봤고요. 그 다음 달이면 덴마크로 가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덴마크요. 3XN에서도 활동하시면서 재밌는 스토리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MBRDB에서도 너무 재밌게 회사를 다녀서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해외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건축학도시라면 뭔가 회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시고 직접 지원이라도 먼저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직접 사이트 들어가 보고 지원해보고 안 해보고랑 그냥 말만 가고 싶다는 너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자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저는 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주변 외국 친구들 포트폴리오를 보고 해봤지만 그렇게 막 퀄리티가 막 많이 높지도 않고 그렇게 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직접 지원해 보시면 충분히 많은 친구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주변에 이렇게 한두 개 회사 지원해서 붙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네. 운이 사실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이제 설계사무소들 일하고 싶은 곳들은 리스트업을 좀 해서 많이 지원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